반만년 역사를 간직한 한국. 그 중에서도 호남 지역은 하늘이 내린 산과 강, 비옥한 평야, 바다와 육지로 동시에 열린 환경으로 인해 물산과 자원이 풍부하였고, 사람이 살기 좋았으므로 사람 사는 이야기, 흥과 멋이 우러났다. 유난히 험난했던 역사의 질곡을 겪는 동안 남도 사람들의 삶은 유독 고단했으나 그 정신과 문화 예술은 더욱 깊고 두터워졌으니 오늘날 남도가 품은 자연과 문화유산은 미래를 향해 우리가 지키고 키워내야 할 소중한 꿈이다. 남도는 예로부터 소리의 고장이다. 특히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인간사의 모든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판소리라는 분야가 발달했다. 저기가 도화동이요. 시청이 기가 안 막혀 우선을 합장하고 해장 안에 엎어지며 아이고 아버지. 판소리는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 서편제는 대개 계면조로 소리가 아름답고 애잔한 특징이 있다. 꿈도 생각을 마시고 어서 눈을 떠서 대명처. 특히 어린 딸 심청이 눈먼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팔려가는 이야기를 담은 심청가는 그 표현과 예술성이 뛰어나 많은 관객들을 울려왔다. 어서 그 배불에 들어라. 저기거든 봐라. 바람 맞은 뱀처럼 비비틀 정신없이 나가더니 조마자랑 무릎서 별 같은 문어를 감고 소금이를 안경 장파 갈매기 도하동아 잘 있거라. 무릉촌도 잘 있거라. 내가 인자 나가면 어느년 어느 때 돌아. 광주, 나주, 해남, 보성 등지에서 성행한 서편제는 소리의 근원을 강산제와 보성제로 나누는데 강산제는 명창 박유전이 창시자이며 보성제는 정웅민제라 하여 보성 도각마을에서 유래했다. 안 못 본 얘네 다리로 연나를 걸어 황성을 갈고 여보소 땡덕이네. 예 킬소리나 좀 먹여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 내가 길소리를 매기나니 어디서 전라도 밤매기 소리하고. 전라남도 보성군 도각마을에는 정웅민 소리를 완성시킨 정웅민 선생의 생가가 남아있다. 국악 명문가 출신인 정웅민 선생은
큰아버지로부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여 강산제의 심청가, 적벽가, 수궁가를 배웠고 소리꾼 김찬업으로부터 춘향가를 배워 보성소리를 완성시켰다. 정흥민 선생은 이곳에 묻혀 살면서 조상현, 성우향, 성창순 등 명창을 길러냈다. 판소리는 몸의 소리라 이론이나 지식보다는 스승으로 직접 전수받는 소리와 스스로 터득하는 득음이 중요했다. 서편제와 달리 섬진강 동쪽에서 발달한 동편제는 주로 우조를 사용하는데 소리가 강하고 투박하다. 온나라 중문은 진세를 가만히 살피더니 광포잉이 올기하여 조체 환기는 강중어 따라 가지고 오진 깃발은 적벽가는 중국 삼국시대에 조조와 유비와 손권이 적벽강에서 싸우던 내용을 그린 것으로 힘찬 소리에 맞는 내용이다. 동남풍이 없었으니 욕파 우게하야 한 소리 크게 하고 토열 기체이기가는 오다. 동편제 소리의 특징은 칠성이라 했다. 칠성이란 쇠처럼 단단한 소리란 뜻이다. 어떤 이는 동편제를 그물코가 큰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선천적으로 풍부한 성량을 타고나야 한다.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주의를 주니 기치 펄펄 장막 쪽쪽 파전공전당 파장밖에 여진 통로가 그만장 말없 젠다말 큰북진 꽹가리 갱구렁 갱구렁 완루 찰찰 살살이 깨어져서 풍파 강상에 화광이 수만 전선이 한디 없고 적벽강이 효도지 끓을 줘 불빛이 난리가 아니냐. 가련할 순 백만. 판소리에서는 장단 반주자인 고수의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고 한다. 반주자일 뿐 아니라 한 명의 특별한 관객이요. 연창자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리듬을 조절해주는 지휘자이기도 하다.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도 그래서 생겼다. 맞아 죽고 해타 죽고 성내 덜렁거리다 죽고 복장 털컥 살에 맞아 물에가 푹 맞아 죽고 받아져 죽고 찢어져 죽고 가위 없이 죽고 어이 없이 죽고 무섭게 눈 빠져 서 빠져 등 터져 오사급 다 몰다 하야 다리도 싹 무너져 죽고 죽어보느라고 죽고. 명창 송응록의 법제를 이어받은 남도 동편제의 우렁찬 소리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가삼과 기다리며 죽고 이놈 제기 욕할 무당의 일고서 큰 소리로 오련 내 이름 조조야.
판소리 연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되어야 하는데 노래하는 연창자, 반주를 맡은 고수, 그리고 관객을 또한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이들이 연주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공연이 완성된다. 해마다 광주에서 열리는 인방울 국악제. 일제 암흑기에 서름을 달래주던 전설적인 명창 인방울을 기리는 음악제엔 늘 객석이 꽉 찬다. 다양한 연령층의 신인 국악도들이 모여들어 기량을 뽐낸다. 전통 예술이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무대. 호응이 대단하다. 여보 진! 이 마늘 열이 안 들어와. 소리와 이야기를 엮어 한 사람이 청중을 흔들어야 하는 판소리. 여기서 같이 자도 우리 마늘애가 없어졌으니 관객의 추임새가 뜨겁다. 민중과의 일체감을 다지며 용기를 주던 남도의 판소리는 2003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영산강과 서해를 끼고 있는 내륙 속 오지,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이곳에 분청사기의 명맥을 이어가는 도자기 공방 무안유가 있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도자기. 당시 조정이 백자를 관요로 지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자기다. (4대째) 분청사기를 만들어 온 김옥수 도자기 명장은 도자기 틀을 잡을 때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한다. 물레를 돌려 모양을 만들고 표면에 문양을 입히게 되는데 백토를 감입하는 상감법, 꽃모양 도장을 찍는 인화법, 선으로 무늬를 새기는 조화법 등을 다양하게 구사한다. 특히 표면을 백톤물에 담갔다 건져내어 원하는 부분을 하얗게 만드는 분청 기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 부분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미술학자 고유섭이 일본인들이 땡땡 다완이라 부르던 것을 분청사기라 이름 붙이게 된 것이다. 그늘에서 얼마간 말린 후에 뾰족한 끌로 표면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무늬를 그려 흑색 태토가 드러나게 한다. 부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8살부터 분청사기에 매달려 왔다는 김옥수 명장.
흘기조와 삶을 바친 손끝에 꿈과 한의 세월이 묻어난다. 건조 과정 중에 표면 장식을 끝낸 후에 먼저 초벌구이를 해주게 되는데 파손율을 줄이고 유약이 잘 입혀지도록 하기 위해 거치는 초벌구이 단계는 섭씨 800도를 전후하여 이루어진다. 초벌구이를 마친 도기에 사람에게 옷을 입히듯 유약을 입히는 단계를 시유라고 하는데 같은 유약이라도 가마의 구조와 불의 조절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유약이 마르면 도자기 제조의 마지막 공정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본구이, 즉 재벌구이에 들어간다. 도자기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흙과 불의 예술이라고 한다. 흙으로 빚어 온갖 정성을 다해 모양을 만들지만 1300도 고온에서 구워지는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견뎌내야만 비로소 도자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분신 같은 작품을 가마에 넣은 후 가마 입구를 황토 흙으로 봉하는 장인의 손길은 매번 간절한 것일 수밖에 없다. (1300도) 열을 내기 위해 사흘 밤낮 불을 떼는 과정도 웬만한 고집 아니면 견뎌내기 힘든 고된 여정이다. 불이 나와요 진짜. 어떡해. 저기 이제 오케이요. 불수에서 그래 보기 엄청 힘들어요. 섭씨 1250도를 넘길 때 자화가 일어난다. 흙이 변하여 유약과 합쳐지고 자기가 되는 경계. 영혼을 얻는 시간이다. 어떤 작품이 고열을 견뎌냈을까? 빨간 젖벽돌 같이. 예. 색깔이 전혀 틀려버립니다. 예. 저거라고 저거라고. 장인의 눈에는 보인다. 자기와 자기가 덜 된 것을 구분하는 준열한 시간. 밑에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가차없이 깨트려 버린다. 굉장히 경쾌한 소리가 나는데 이 경쾌한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이제 땡땡이 다환이라고, 이게 무한 분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발 종류가 많은데
옛날에는 이 사발을 밥그릇으로 많이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이라든가 충청도 지역의 다완, 쉽게 해서 사발은 미시 V자형으로 거의 곶다면은 이 무한분청은 평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안에가 펌퍼짐 해가지고 넉넉한 그런 맛을 느끼는 것이 바로 무한분청사이라고 그러죠. 화려하진 않지만 실용적이면서도 소박한 멋으로 한국적 순수미를 대표해왔던 분청사기. 끈질긴 장인 정신과 서민의 사랑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고유의 전통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강진의 청자문화재는 찾아오는 이들이 고려 청자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어린이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품 축제로 자리 잡았다. 상설 물레 체험, 청자 빚기, 어린이 청자 박물관 등 3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청자 문화재의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5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지역 경제에도 중요한 큰 도움이 된다. 도예문화원은 현대 만들어지는 국내외 청자 작품 전시는 물론 어린이 방학 과제물과 가족 단위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다. 신비로운 청자의 빛깔을 얻기 위해서는 흙과 유약, 불, 세 가지 요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관람객은 이곳에서 흙내리기부터 성형, 장식, 초벌, 시유, 재벌 단계까지 실제로는 60일에서 70일까지 걸리는 고단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청자가 되어 나오는 순간은 탄성을 자아낸다.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청자 하면 강진이라는 인식이 세계 도자기 애호가들에게 심어져 지난해에만 6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았다. 천년을 이어온 장인 정신이 배어있는 한국의 청자. 강진에 가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 강진 일대는 9세기에서 14세기까지 고려 청자를 제작했던 지역으로 우리나라 청자의 변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청자의 보고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강진의 청자. 세계적인 명품으로서의 미래가 기대된다. 전남 장흥군 장동면.
주요 무형문화재 91호로 지정된 한형준 제화장이 전통 기와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현재 전통 기와를 만드는 곳은 10군데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순수 전통 기법으로 기와를 만드는 제화장은 한형준홍 한 사람뿐이다. 기와는 옹기나 도자기와 달리 어떤 유약도 쓰지 않는다. 모양을 내고 불에 굽는 일 외에 인위적인 요소란 없다. 기와의 재료로는 모래가 3분의 1 정도 섞인 진흙이 1등품이다. 그 재료를 일정한 크기로 만든 뒤 방망이로 두들겨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다음엔 정확한 치수로 마름질한다. 더 빼라고. 누르지 말거나. 흙 속에 있는 돌과 같은 불순물이 제거된 후라면 일명 다드락 쌓기가 이어진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정확한 크기의 사각형으로 마름질한 흙을 정확한 두께로 자를 차례. 조금 더 넣어주는데. 옳지. 야. 두 사람이 공동 작업으로 준비 작업을 마친 후 한 장씩 떼어낼 수 있게 된 흙은 다시 한번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왜 그쪽은 안 거둬요? 양쪽 다 거둬요. 다음은 물레에 올려 성형을 할 차례. 그렇어요. 이렇게. 편설기를 마친 흙을 곱게 마름질한 후에는 나무로 만든 모골이란 틀을 사용하여 암기와를 만든다. 모골의 외부에 마포나 무명천을 깔고 반죽한 진흙을 다진다. 모양이 만들어진 진흙을 건조시킨 다음 기와 제작에 들어간다. 불에는 잘 떨어지는구만. 가뭄의 논바닥처럼 갈라진 장인의 손등에서 60년간 기와 굴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데 한형준 제화장은 쉼 없이 통에 기와돌을 발라 암기와의 기본 틀을 만들고 같은 방법으로 숙기와를 제작한다. 이때 숙기와는 한 번에 2장씩 만들어낸다. 요리 반대로 돌아갔다 반대. 암기와와 숙기와가 원형으로 만들어졌다면 그늘진 곳에 말리는 일이 중요하다. 전통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기와는 탄탄한 내구력을 자랑한다. 잘 건조되면 와도로 2등분을 하거나 4등분으로 잘라내어 기와 가마에 차곡차곡 쌓고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다. 전통 문양의 암막새를 찍어내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나무망치로 박고 찍어내는 암막새의 문양은 잘 구워진 뒤 멋스러운 자태를 뽐낼 것이다. 한옥의 지붕 끝을 장식하게 되는 암막새는 전통 기와의 매력 포인트라 할 수 있다.
50년 갈 것 같아요. 이거 안 만들죠. 지붕에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덮어주고 지붕 및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며 한옥의 경관을 돋보이게 해주었던 기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에 밀려 거의 사라지고 제화장의 전통 기와를 필요로 하는 곳, 옛 가옥이다. 남도의 으뜸 명당이라는 구례 운조루에선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옛 가옥은 보수공사도 옛 방식대로 한다. 자연에서 얻은 붉은 황토 흙을 사용한다. 황토 흙을 한 켜 쌓고 기와를 한 줄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기계식 기와와는 달리 전통 기법에 의해 제조되는 재래식 기와는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15시간 이상 구워져 육중한 검은 빛을 내며 옛 명가의 품위를 지켜줄 것이다. 지붕이 아름다운 집. 옛 기와집의 맥은 단 한 명뿐인 한영중 제화장에 의해 남도에서 이어지고 있다. 삼국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옹기는 세계에서 한민족만이 가진 독특한 음식 저장 용기다. 바로 그 옹기를 9대에 걸쳐 만들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 96호 이학수 옹기장. 선조 때와 똑같은 재료, 똑같은 방식으로 옹기를 만들고 있다. 흙을 다진 다음 옹기장은 일반 그릇처럼 옹기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레를 직접 돌려 옹기를 하나씩 손으로 만들어낸다. 널따란 밑판이 완성되면 그릇벽을 하나하나 위로 올려가며 붙이게 되는데 이때 물레를 회전시켜가며 옹기 전체의 모양을 잡아가게 된다. 그릇을 쌓는 작업을 태림질이라고 하는데 한 단의 태림이 이루어지면 일정한 두께와 높이의 태림이 하나 둘 올라간다. 오른손에는 수레라는 부채, 왼손에는 도개를 잡고 돌아가는 물레 위에 옹기를 두고 벽을 두드린다. 이때 벽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근궤라고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물 흐르듯 하되 서두르지 않는다. 일정한 높이만큼 쌓은 후 아굴이라 부르는 입구 부분에 벽 쌓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윗걸이라고 한다. 윗걸이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레와 도개를 이용해 벽을 두드려 정리를 해준다. 같은 일을 9대째 해왔지만 방심은 근물이다. 잠시 허튼 손짓을 하면 결과에 드러나기 때문에 매 순간이 한결같이 정성스럽다. 좋은 흙을 골라 흙의 성질을 그대로 살리며 어루만지듯 일일이 손으로 빚어온 그릇에는
옹기장의 생명과 마음이 함께 들어있을 것이다. 현재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옹기는 배가 불룩한 항아리에서 술독과 반찬 그릇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어느 집 장독대에나 한국인이라면 한두 개씩은 꼭 갖고 있는 옹기. 오늘날 옹기는 그릇 표면에 작은 구멍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넣어도 안전하며 맛도 보존된다는 과학적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옹기는 한국인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속 숨쉬고 있을 것이다. 사라져가는 전통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전라남도 남쪽 땅끝 마을에 옛 모습 그대로의 장례 행렬이 눈에 띈다. 망자를 모신 가마를 맨 상여꾼과 유족들이 길게 늘어서서 망자의 저승 가는 길을 배웅한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애간장을 끊을 듯 깊어 보이는데 상여나가는 길에 만가를 연주하는 소리꾼들은 신명이 나는 듯 소리를 계속한다. 이 지방에선 예로부터 상여 나설 때 악사와 소리꾼들이 소리 잘하고 춤 잘 춰야 망자가 극락 간다고 했다. 옛 양반이나 부자들은 상여 나갈 때 을에 소리꾼을 불렀다. 호상꾼이라 불리는 여성 예인들이 앞장서서 소리를 하는 진도 만가. 오늘 만난 이들은 민속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진도에서 원종 온 예인들이었다. 아재 잘 가시오. 이름이 좋소. 한반도의 엄지발가락 같은 섬 진도. 바다와 산을 두루 품고 있는 맑고 아름다운 섬이다. 진도는 섬이지만 워낙 땅이 비옥해서 진도 사람들은 바다보다 들에 의지해서 살아왔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진도 사람들은 삶의 구비마다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다. 났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느냐. 날 버리고 갔는지 뭔 가고 싶어 가느냐. 진도 사람들은 다 가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명이 넘치지만 진도에서 불리는 노래는 누가 일부러 만들거나 공연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삶의 고단함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들이었다.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 연애. 그러나 기계화, 도시화로 공동체의 육체 노동이 줄어들면서 진도의 노래들은 보존해야 할 유산이 돼가고 있다.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해마다 6월 모내기철 무렵이면 진도의 서쪽 지상면 인지리에서는
이 마을 고유의 전래 노동요이며 무형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된 남도 들노래 시연이 벌어진다. 한 사람이 선창하면 일꾼들은 후렴을 합창한다. 징, 꽹가리, 부, 장구가 논속까지 따라 들어가 연주를 하고 노래는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노래의 리듬이나 가락이 일의 과정, 일의 모양새, 리듬과 꼭 닮았다. 옛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노래하며 일을 했다. 남도 들노래 예능 보유자 박동매 씨도 농사짓던 어머니로부터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물려받았다. 새벽부터 북장구 치고 막 깽가리 치고 이런 게 그 자면서도 귀에 아주 스물하게 들렸던 것이 지금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일하면서 제일 신나고 마음에 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모 심는 소리, 모를 이제 일단은 그 중에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모를 심겨야 하루 이제 일과가 끝나고 또 그날은 이제 전부 뭐 복장구 망고에 맞춰서 하는 날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이제 웃고 스스로 흥을 내어 스스로를 위로하며 부르던 몸의 노래. 영혼의 노래가 있기에 사람들은 진도를 신명의 땅이라 부른다. 신명의 땅 진도의 신비스러운 풍광을 보기 위해 오늘날 많은 관광객들이 진도를 찾아온다. 올해로 31번째를 맞는 진도 바닷길 축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조수간만의 차로 고국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에 2.8km 바다가 갈라지는 신기한 현상. 진도판 모세의 기적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특히 세계 최장의 바닷길과 바닷길에 들어가 있는 체험 관광객의 숫자라는 두 가지 타이틀로 세계 기네스북에 도전한다. Before I came to Korea, I knew I wanted to come to Jindo to see the sea part because I just did some research before I came and I thought it looked really awesome and it's really beautiful here. We've been taking a lot of pictures and now we're just waiting for 3 o'clock or for 3:30 whenever the sea parts. I'm excited. 영등제의 기원은 500년 전 한 할머니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시작됐다고 한다. 지금의 회동마을에 호랑이가 자주 출연해 마을 사람들 모두 바다 건너 작은 섬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는데 급히 가느라 그만 뽕할머니를 남겨두고 가게 된 것. 뽕할머니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 용왕에게 기도를 올렸고 감동한 용왕은 바다를 열어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이후 사람들은 뽕할머니를 기리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이 바로 영등제다. 거짓말처럼 바다 가운데 쭉 열린 기적의 길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다. 개펄에서 벌어지는 체험놀이도 인기가 높다. 전설과 자연과 신명의 예술이 있는 곳 진도. 숨겨져 있던 보물창고 같은 곳. 진도는 예술적 원형을 간직한 채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다.
진도 민속예술의 극치는 씻김굿이다. 오늘은 진도 씻김굿의 무학 보유자여 생전에 진도 예술을 널리 알린 고 박병천 선생의 추모 공연. 예술가족인 박병천 선생 일가와 제자들이 오늘은 큰 예술가요 아비이자 스승이었던 박병천 선생의 영혼을 씻긴다. 무형문화재 75호로 지정된 진도 씻김굿도 본래 마을 사람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 극락에 갈 수 있도록 의식을 치루어 주었던 풍속. 이제 공연 형태로 무대에 오른다. 향물과 쑥물, 맑은 물을 차례로 빗자루에 적셔 씻길 때 영혼도 정화된다. 씻긴 굿의 절정은 길닦음. 끊어질 듯 애절하게 이어지는 삼장개비 곡조가 눈물을 자아낸다. 삶과 죽음의 본래 모습은 한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것. 씻김이란 이승에서의 풀지 못한 한과 비애를 모두 씻어 깨끗하고 평화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산자의 삶의 자리, 죽은 자의 죽음의 자리를 뒤섞이지 않게 하는 의식. 집마당에서 할 때나 무대 위에서 할 때나 그 의미는 같다. 산자는 가는 이를 애도하며 노잣돈으로 남아 긴 이별의 슬픔을 달래기도 한다. 공연과 현실이 잠시 합쳐진다. 씻긴 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 박병천 선생 큰딸이자 전수자인 박미옥 단골. 씻긴 굿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데 오늘은 원망 많았던 아버지 씻긴 굿이다. 살아서야 미움도 많았고 원통함도 많았지만 다 풀고 가시게. 용물로 약속 쌓고 세왕하고 그 나가실 듯 진도의 씻긴 굿은 상징성과 연극성이 살아있는 예술 형태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남도의 문화유산이다. 지식이나 기술은 축적되는데 사랑이나 슬픔처럼 예술은 순간을 사르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것. 남도의 예술적 원형은 자자손손 전해오고 이제 시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흘러갈 것이다.